안녕하세요. 매일경제 뉴욕 특파원 김용갑입니다. 미 연방준비 제도의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소위 라스트 마일에 접어들었습니다. 마라톤에서 마지막 구간인 라스트 마일이 가장 힘들듯 이 인플레와의 전쟁도 목표와 가까워진 지금이 가장 어려운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주거비입니다. 올해 들어서 시장의 전망치를 웃도는 주거비 상승이 물가와의 전쟁에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거비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뉴욕에서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문태영 대표를 만나서 현장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임대료가 비싼 지역 가운데 하나인 뉴욕 맨하튼의 임대료 시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저희 방송을 함께 할 코리니의 문태영 대표님 모셨거든요. 저희 구독자분들께 먼저 소개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리니 문태영 대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매일경제 구독자분들과 함께 콘텐츠를 찍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함께 가볼 이 콘도인데요. 이 콘도에 대해서 대표님께 소개를 들으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근데 어디에 있는 거죠, 여기가? 센트럴파크 바로 아래예요. 56번가 6에비뉴하고 7에비뉴 사이고요. 그 뉴욕에서 이제 센트럴파크 위치가 가장 또 좋은 위치라고 알려져 있는데 바로 왼쪽으로는 이제 5에비뉴 그 명품거리 샤핑이 한 블락에 있고요. 바로 이쪽 코너에는 또 카네기홀이랑 브로드웨이 쇼, 교통도 굉장히 많고 유충지의 가장 또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함께 가보겠지만 이제 한 블럭만 넘어가면 네. 저쪽에서는 이제 완전 센트럴파크가 한 블럭 차이인 거잖아요. 걸어서 5분이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살면 아침에 조깅을 할 수 있죠. 센트럴파크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한번 가볼까요? 네, 들어가 보시죠. 네. 여기 약간 좀 호텔 로비 같네요. 근데. 네, 여기가 이제 그 탐슨 호텔이라고 거의 이제 4.5성급 정도 되는 이제 호텔인데 호텔 로비랑 이제 콘도가 같이 있는 그런 레지던스입니다. 여기가 이제 57번가로 나오는 엔트런스인데 센트럴파크가 바로 여기서 이제 가시면 5분 안에 드는 거리에 갈 수 있고요. 위치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중심가에 있는 거네요. 가장 최중심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위로 함께 올라가서 좀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부를 한번 보시죠. 보시죠. 네. 오. 네. 지금 이제 고층에 왔더니 아무래도 보니까 여기 뷰도 네. 통창이라서 네. 앞에 뷰가 뻥 뚫려 있네요. 맨하탄 남쪽 보는 그 시티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들 한번 좀 볼까요? 여기 부엌은 뭐 한국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 이 정도의 지금 물건이라고 한다고 하면 네. 매매가로 한다고 하면 매매가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네, 한 200만 불 정도. 투베드가 보통 200만 불 이상 가거든요, 맨하탄에서는. 저희가 이제 주거용은 이 콘도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 콘도를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맨하탄에 있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내는 임대료가 지금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월세가 한 5,500불 정도 평균으로 되고요. 거기서 이제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만 대략 맨하탄에 이제 원베드가 한 5,500불 정도라고 보시면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 치면은 한 700만 원 달에 정도. 700만 원 정도. 그렇죠. 팬데믹 이후로 계속해서 렌트비가 이제 많이 올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매달 뭐 3%, 뭐 4% 이렇게 계속 올랐기 때문에 작년 10월 달에 이제 그 9월, 10월 달에 가장 피크를 찍었고 지금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이제 4월 달, 5월 달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또 유지되거나 더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뉴욕의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가 찾아왔다. 네. 그리고 실제로 돌아다니다 보면 공실인 곳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 주거용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공실률이 좀 많나요? 상업용은 지금 이제 공실률이 한 뭐 20% 조금 내려갔습니다, 사실. 근데 그렇다고 상업용 마켓이 좀 좋아졌다 이런 의미는 라고 볼 수는 없고요. 주거용 같은 경우는 뉴욕 같은 경우는 지난 1분기에 보통 3% 아래면은 좋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내려갔습니다. 뭐 한 이제 2% 아래로 지금 내려가서 공실률이 지금 많이 없는 상황이라고. 저도 이 뉴욕에 올 때 네. 부동산 이렇게 통해서 구하는 과정에서 네. 제 신원에 대한 파악을 굉장히 깐깐하게 하더라고요. 네. 한번 들어오면 뭐가 내보내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뉴욕 같은 경우는 특히 뭐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이 렌트 같은 경우는 그 이런 프로세스나 그 네. 들어오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예를 들어서 뭐 인컴 같은 경우는 렌트비에 뭐 40배를 벌어야 되는 거나 그 다음에 뭐 또 크레딧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우징 뭐 그런 렌트비를 안 냈거나 이런 기록들도 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많은 거를 보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으로 들어오는 이제 과정들이 뭐 돈만 있어도 이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콘도 같은 경우에는 네. 원래 콘도가 아니었던 거죠? 원래는 이제 뉴욕의 그 센트럴파크 탐슨 호텔이라고 이제 4.5성급 이제 호텔인데 그 전체 42층 건물을 33층까지는 이제 호텔이 있고요. 그 다음에 34층부터 42층까지를 99세대 레지던스로 이제 레노베이션 한 겁니다. 요즘에 근데 맨하탄에 이런 트렌드가 좀 있나요? 맨하탄에 이런 트렌드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뉴욕 같은 경우는 뭐 다운타운의 전통적인 뭐 네. 포시즌 호텔, 네. 그다음에 허드슨 야드 에코낙스 같은 호텔, 네. 다운타운의 또 비크맨 호텔, 이거는 이제 탐슨 호텔. 네, 이런 게 한 뭐 10가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라이프 스타일이 또 이제 호텔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호텔 서비스나 여러 가지 룸 서비스나 그런 걸 또 네. 받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뉴욕에서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상업용 부동산이 네. 공실이 크다 보니까 네네. 그 남아도는 상업용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다 바꾸자라고 하는 또 네.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지금 이 호텔을 주거용으로 바꾼 것처럼 네. 상업용 부동산도 잘 아시잖아요. 네. 어떻게 주거로 또 바뀌는 트렌드가 있나요? 약간 성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 이런 그 레지덴셜 이미 호텔 같은 이제 주거로 형태가 되어 있는 거는 콘도로 네. 또 이제 익스밴드하는 경향이 있고요. 네. 지금 월드 오브 아스토리아도 지금 파크에비뉴에 지금 원래 호텔이었는데 레지던스를 확장한 경우가 있는데 상업용 같은 경우는 작년에 법안이 뉴욕에서 통과가 되고 나서 일단 큰 디벨로퍼들이 지금 이제 생각보다는 빠르게 움직이진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운타운에서 이제 몇몇의 큰 디벨로퍼들이 이제 네. 오피스 건물을 지금 전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지난 약 뭐 1, 2주 사이에 나오는 기사인데 타임스퀘어 미드타운에 있는 이제 그 파이저 그 오피스를 디벨로퍼가 이제 사서 주거로 바꾼다는 기사가 이제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이제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실로 두는 것보다 주거로 빨리 바꿔서 이거의 수요를 지금 이제 채워 넣자라고 하는 판단이 이제 더 맞고 앞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디벨로퍼들이 지금 이제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맨하탄 같은 경우에 중위 가격이 매매가 기준으로 한 100만 불 정도 하는 건가요? 중위 가격이 100만 불이고 네. 좀 이제 럭셔리 마켓을 저희가 얘기하면 한 네. 200만 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만 불 정도까지. 그러면 이제 네.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 항상 뭐 많이 나오는 것들이 미국은 소득이 높아서 네. 그게 뭐 별로 안 높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들 네. 하시고 네. 소득 대비 집값으로 비교를 해서 보면 어떤가요? 네. 서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제 보통 30% 뭐 40%가 소득세로 또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30%가 40%가 또 렌트비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연봉이 이제 뭐 20만 불, 30만 불 아니면 더 이상 많이 버셔도 또 세금으로 많이 나가고 또 렌트비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돈을 모으기가 쉽다고 할 수는 없고요. 특히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강남이라고 한다 그러면 집값이 비싸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10억에서 한 30억 정도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오시는 저희 고객분들이 이제 뉴욕의 맨하탄 집값을 매매 가격으로만 보시면 오히려 맨하탄이 조금 더 낫다라고 하시는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슷하거나 맨하탄이 좀 낮은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근데 임대료는 뉴욕이 여전히 이제 비싼 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일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맨하탄의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거든요. 네. 사실 미국에 굉장히 이 땅덩어리 큰 나라에 네. 굉장히 다양한 주들이 있고 네. 도시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맨하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도대체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맨하탄을 알아야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뉴욕이 동부에 있잖아요, 맨하탄이. 이 동부 중에서도 이제 에듀케이션 학교들이 많아요. 여기는 뭐 뉴욕대, 뭐 콜롬비아, 뭐 파슨스, 네노라는 그런 메이저 학교들이 뉴욕에 있고 그 교육으로만 보더라도 서울에 있는 강남에 이제 학교를 보내는 그런 자녀분들이 뉴욕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학교를 나오면은 직장이 이제 글로벌 본사들이 다 뉴욕에 많죠. 뭐 모건 스탠리나 뭐 JP 모건 좋은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학교에서 또 직장으로 연결되는 이런 선순환적인 그런 것들이 많고요. 사실 맨하탄이라는 곳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좀 1등적인 상징성인 게 많잖아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땅은 작지만 맨하탄은 솔직히 섬인데 네. 여기 사는 인구는 뭐 200만 명도 안 돼요.
근데 여기 방문하는 사람들은 1년에 7천만 명이에요. 한국 분들도 뭐 60만 명 이상이 오시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런 상징성이 크지 않나. 여기 이야기 잠깐 좀 하자면 네. 여기 이제 주거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여기가? 여기 이제 호텔에 묵고 계신 스위트 분들하고 이제 콘도 오너들만 올 수 있는 그 프라이빗 멤버 클럽 라운지예요. 뒤에서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나오고 또 콘도 오너들은 1년 동안 그걸 무료로 또 받으시고 베네핏처럼 비용 하나도 안 내고 그냥 무료로. 네, 첫 1년은 지금 무료로 주고 있어요. 어. 그리고 그 후부터는 비용을 내겠지만 네. 그 3개월, 6개월 내가 나눠서 또 쓸 수도 있고 그거를 지금 한 4,000불, 5,000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일수로 계산해 보면은 하루에 한 12불 정도 뭐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가격이긴 하죠. 투자처로 봤을 때 뉴욕 부동산은 어떤가요? 이제 뉴욕 부동산은 대체적으로 투자처로 보면 이제 장기적 투자이고 안전한 투자처로 이제 많이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그냥 마켓이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마켓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제 꾸준히 오르는 마켓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맨하탄 같은 경우는 이제 60%가 올랐습니다. 100만 불에 사셨다 그러면 이제 160만 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매년 뭐 한 3%, 5%씩 이제 오르는 마켓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 달러 자산 안전으로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투자를 하시고요.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아시안 인베스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뭐 중국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 한국 분들도 뉴욕으로 이제 많이 또 사시는 경우 주거에 니즈가 필요하신 분들, 뭐 달러 자산을 해서 내가 하나의 인컴으로 만들어 보시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은 데가 또 뉴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보시죠. 이제 한 번 올라간 렌트비는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장 월스트를 경험한 게 이제 팬데믹 때 다 나갔기 때문에 렌트비가 반토막 났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가 경험을 했고 사실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이제 적응이 됐기 때문에 뉴욕이 다시 빠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많이 또 들어오는 지금 마켓으로 지금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렌트비는 수요에 의해서 굉장히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적어도 내려가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런 높은 렌트비 때문에 구매로 이어지는 현상이 또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죠. 최근에는 현금으로 사는 사람들의 비중이 좀 많나요? 어떤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맨하탄에 이제 한 60%가 현금으로 샀어요. 이 마켓 전체 시장이 특히 고가의 부동산들은 또 현금으로 많이 구매를 하셨고요. 전액 다 현금으로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캐시 바이어들이 많이 움직였다. 그 현상은 올해도 지속이 될 것 같고요. 특히 가장 많이 사시는 구간이 100만 불에서 200만 불대로 현금을 많이 사세요. 한국은 이제 뭐 부동산을 사는 과정을 보면 뭐 네. 크게 봤을 때 취득세, 네. 그리고 보유세, 네.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될 텐데 네. 뉴욕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뉴욕은 이제 취득세는 없는데 취득 관련 비용이 있어요. 부대 비용이라고 하는 클로징 코스트라는 게 있고 100만 불짜리 사신다 그러면 100만 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부대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게 한 5%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원타임으로 한 번만 내시는 건데 5만 불을 이제 각종 세금들 내시는 거고요. 보유하셨을 때 내는 보유세가 1% 정도 돼요. 1%. 미국은 각 주마다 세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 100만 불에 사셨다 그러면 이제 1%면 만 불을 12달에 나눠서 이제 매달 보유하신 동안은 그 이제 보유세와 관리비를 내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종부세가 없어요. 한국은 이제 집을 많이 이제 가지시면은 종부세가 붙잖아요. 네. 미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국하고 좀 차이점인 게 네. 보면 한국은 부동산을 솔직히 이제 맘먹고 내가 살려고 하면 굉장히 단기간에 어떤 내 아파트를 네. 바로 살 수 있는데 네. 여기는 부동산을 사는 과정이 좀 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나 걸리는 간단히 거죠?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현금으로 사시는 고객분들은 뭐 30일 안에 또 클로징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대부분 뭐 대출을 껴서 사신다라고 하면은 한 3개월, 3개월. 90일 정도 네. 이제 보시면 됩니다. 100만 달러 정도 예를 들어서 네. 그 정도 되는 집을 매매한다고 봤을 때 네.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100만 불이라고 하면 제가 그냥 15억이라고 이제 예. 정의를 한다면 네. 한국에서 그거를 투자로 임대로 하시려고 하시면 네. 뭐 오피스텔이나 네. 그럼 렌트가 한 250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뉴욕 같은 경우는 15억짜리 뭐 120만 불, 130만 불짜리 사시면 네. 렌트비가 한 이제 한 5천 불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리비 세금을 제외하고 한 2천 불 나와요. 그럼 제외하고 한 3천 불이 남죠. 그럼 1년에 한 3만 6천에서 한 4만 불 정도가 달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환차익까지 계산하시면 한 뭐 2배, 3배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냥 단편적으로 비교를 한다고 네, 했을 때. 단편적으로 봤을 네. 때 기대 수익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제 사실 여기는 그 네. 매달 들어오는 캐시플로우가 또 큰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도 이제 점점 렌트가 많아지고 있긴 한데 이제 여기에 대한 그 먼틀리 캐시플로우를 많이 좀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교를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빠르시지 않을까 근데 싶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이 전 세계 자금이 여기로 모인다고 생각하면 네. 이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한다거나 급격하게 상승하지는 않을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오늘은 뉴욕 맨하탄의 주거용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전쟁에서 주거비는 핵심 경제 지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맨하탄 부동산 시장이 미국 전체 시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상황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부동산 사례들을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매경 월가월부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